안녕하세요. 전기서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설공사가 어떤 거고, 우리가 가설공사를 했을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가설공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설공사는 이제 본공사, 실제 건물을 완성할 목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임시로 설치했다가 공사가 되면 될수록 하나씩 하나씩 해체해 나가는 것들을 말하고요. 이제 그 종류는 공사용 시설, 기계, 설비 및 자재 등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물론 전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타워 건물이고요. 왼쪽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건물이 완성된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건물 외벽을 따라서 이렇게 뭔가 붙어 있죠. 이것을 호이스트라고 하고요.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건물이 한 층 한 층 지어질 때마다 호이스트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분들뿐만 아니라 자재도 이거로 올리고 나르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타워 크레인이 위에 한 3개 정도 붙어 있죠. 이 타워 크레인들은 이제 초고층 건물을 할 때 특별하게 사용하는 건물 따라서 올라가는 타워 크레인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요 사진들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여기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은 이제 굉장히 많이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더 복잡한 상황이었죠. 지금 물론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건물 아래쪽에는 이제 거대 쇼핑몰 같은 게 있죠. 저도 가봤는데 몇 층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타워 크레인들이 이제 이 건물을 따라서 올라가는 타워 크레인뿐만 아니라 이 쇼핑몰을 작업하기 위한 타워 크레인들이 있죠. 왜 있냐면 이 건물을 따라서 올라가는 타워 크레인의 범위에 이게 타워 크레인이 지금 꽤 거의 9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 붐대가 쭉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 범위가 이 쇼핑몰을 전부 다 커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쇼핑몰 작업을 하기 위한 타워 크레인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점점 진행되면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타워 크레인들이 사라졌죠. 지금 왼쪽에 2개 보시면 2개인가 3개인가 있잖아요. 여기 오니까 타워 크레인들이 사라졌죠. 얘네들은 가설공사입니다.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특히 현장 뭐 총괄 아니면은 꽤 높은 분들이 타워 크레인의 위치를 선정하는 일들을 이제 하십니다. 저도 해보지 못했고요. 어떻게 하는지만 대충 배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타워 크레인 같은 것들이 사라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사가 진행되고 될수록 이제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설공사입니다. 제가 이 초고층 건물 가설공사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가설공사가 뭐가 있냐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영상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철근 공사, 거푸집 공사, 콘크리트 공사가 전부 다 끝나서 양생을 하고 있는 사진이죠. 여기서 가설공사가 뭐가 있나요? 가설공사라 함은 이제 건물이 완성되면은 해체하는 거라고 했죠. 이제 거푸집은 이제 가설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구리 쳤으니까 물론 이 사진 2개가 똑같은 사진은 아니고 제가 그냥 봐서 제가 설명할 때 쓸만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거푸집은 공구리가 이제 양생이 끝나면 이제 뜯어내죠. 그러니까 거푸집들은
이제 가설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먹공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드렸고, 먹공사는 조금 더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먹공사도 가설공사입니다. 이제 건물이 완성됐을 때, 뭐 허리먹이라든지 바닥먹이라든지 뭐 보신 적이 없으시죠? 있으면은 이상한 건물이죠. 어, 그러니까 임시로 이 벽이라든지 뭐 문이라든지 달 때 필요해서 쓴 것들이지 실제 건물이 완성됐을 때 필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매김 공사도 먹공사도 가설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설공사를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최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입니다. 일단은 가설공사가 예를 들어 타워 크레인으로 생각을 해보죠. 타워 크레인이 이제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동시에 날라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타워 크레인 거 다 갖다 쓰면 되죠. 근데 대신에 타워 크레인도 임대비입니다. 이제 돈을 들여서 임시로 설치했다가 해체해 가면은 그때까지 임대비를 내는 거죠. 돈이 올라갑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러니까 가장 효율성이 좋을 법한 개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게 설치 및 해체입니다. 특히 해체했을 때 이 본공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이제 공사를 할 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안전을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불필요하게 실제 건물이 부서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나사를 뭐 바닥에다가 박아가지고 이제 안전시설물을 해체했을 때 그 구멍이 남아있는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제 공사 직원과 안전 직원과의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제 공사 입장에서는 왜 쓸데없이 나사 자국이 남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공사 힘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이제 사소한 것들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타워 크레인 호이스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롯데타워 작업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들 없애고 이제 호이스트는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계속 따라가서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요. 이 호이스트를 언제 뜯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이제 언제 뜯을 수 있냐면 이제 이 건물 안에서 실제로 쓰이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완성이 돼야만 호이스트를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구조공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이 엘리베이터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충 이제 엘리베이터 사람이 타는 게 있고 그거와 맞물리는 추가 있죠. 그래서 그 추가 이 사람의 무게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기계가 있겠죠. 그런 기계실까지가 완성이 돼야만 엘리베이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공사 끝나고 이제 전기 쪽에서 많이 하고요. 전기 쪽에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를 공정을 봐서 끝나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작동을 하면 사람들이 호이스트를 안 쓰더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재도 나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고려해서 호이스트를 뜯기 시작합니다. 그럼 호이스트를 뜯으면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이 커튼홀로 되어 있잖아요. 커튼홀이라 하면 이제 유리같이 되어 있는 이제 일반적으로 멋있게 하려면 커튼홀로 하죠. 근데 이제 커튼홀이 이 호이스트가 붙어 있는 부분은 작업을 못해서 이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워 크레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타워 크레인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뜯기 시작합니다. 이 타워 크레인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뜯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워 크레인을 언제까지 쓸 거냐. 이제 들어 올려야,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타워 크레인으로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들어 올릴 거고, 이제 이 타워 크레인을 언제 해체할 것인지, 해체를 해야만 이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도 어느 정도 개념만 갖고 있지, 이 끝에 작업을 어떻게 다 마감하는지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은 이 가설 공사를, 이런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설 공사의 해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런 점도 가설 공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동바리 말씀도 드렸잖아요. 동바리도 이제 가설 공사죠. 일단은 공구리가 굳을 때까지 설치해놨다가 나중에 뜯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조적인 안정성이 필요한,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구조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가설 공사는 제가 요 정도까지 준비했고요. 제가 비계,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비계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안 드렸는데, 비계 공사, 타워 크레인, 호이스트,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중구난방으로 영상을 올리는 그런 느낌이 저도 드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